혹시 오늘도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이 영상을 누르셨나요? 사소한 일인데도 자꾸 화가 나고 얘기하려고 하면 또 싸우고 그러면서 나만 이러나? 우리 관계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인간관계 PTSD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160명의 변화오기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전에는 대화가 안 됐다는 거죠. 싸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화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제 격한 감정을 스스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조금만 나아져도 충분히 우리 일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두 가지는 첫 번째, 커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25가지.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5단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심리학책 100권 이상을 읽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이고 160명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이에요. 한 달 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드디어 대화가 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25가지 갈등 요인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연애에 해당되는 항목을 마음속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항목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느껴보세요. 지금 심각한 갈등거리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인가요? 첫 번째, 깔끔함과 정리정돈 성향의 차이. 여러분은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마음 편한데 남자친구는 좀 어질러져도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인가요? 두 번째, 시간 엄수의 차이.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싶은데 그 사람은 항상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일 처리 방식의 차이.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커인데 다른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번째, 감정 표현의 차이. 이게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감정을 나누고 싶고 마음을 깊이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욕구 차이.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운하죠. 여섯 번째, 친밀한 관계의 횟수에 대한 기대 차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커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성생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 한 사람은 이런 부분도 얘기를 나누면서 더 좋아지길 바라지만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덟 번째, 금전관념의 차이.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싶은데 상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며 돈을 쓰려고 할 때 답답하죠. 아홉 번째, 모험심의 차이. 한 사람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해요. 열 번째, 가족과의 관계 설정. 시댁이나 처가와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11번째, 집안일과 육아 부담.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상대는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 라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12번째, 싸우는 방식의 차이. 여러분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좀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며 감정을 억누르라고 할 때요. 그 13번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한 사람은 화를 내고 금방 푸는데 다른 사람은 화내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고 느끼고 오래 앙금을 품는 경우예요. 14번째, 자녀 양육 간의 차이. 엄하게 키울 것인지 자유롭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15번째, 슬픔을 다루는 방식. 여러분이 슬플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공감만 해줘.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런다고 뭐 해결이 돼? 라고 하면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6번째, 활동성의 선호도. 한 사람은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해요. 17번째, 사교성의 차이.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우리끼리 있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18번째, 주도권의 문제.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겠죠. 19번째, 일과 가정의 우선순위. 한 사람은 일과 성공에 집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20번째, 종교관이나 영적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21번째, 음주 문화에 대한 태도 차이도 있어요. 22번째, 독립성의 차이. 한 사람은 더 독립적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더 가깝게 의지하고 싶어 해요. 23번째, 흥분과 자극에 대한 욕구 차이. 24번째, 신의의 기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큰 문제가 됩니다. 25번째, 삶을 대하는 태도. 한 사람은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좀 더 라이트하고 가볍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의 관계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자주 화나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싸울 때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1단계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싸운 후에는 각자 돌아가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얘기해보세요. 나는 그때 슬펐어. 나는 외로웠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어. 이렇게 내 감정에만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슬펐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슬펐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나눌 거예요. 신기한 건요,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틀리지 않았어요. 이때 절대 티격태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하네. 이해해.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이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인식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가 아니라 내가 듣기엔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 이 작은 차이가 싸움을 대화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단계, 과거의 상처 이해하기. 세 번째 단계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특정 상황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약속을 깼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화가 난다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약속을 자주 안 지켜서 버림받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 감정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방아쇠라고 합니다. 비난받는 느낌, 배제당한다는 느낌, 굴욕감과 모욕감, 버림받았다는 기분,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 외로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극심한 불안, 공격받는다는 느낌. 방아쇠가 당겨진 게 느껴진다면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유독 이런 상황에 예민한 이유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반응한 거구나. 알겠어. 이해할게. 이 과정이 두 사람을 진짜 깊게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용기가 필요해요. 싸움이 일어난 데는 나의 잘못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목소리 높여서 미안해. 내가 네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끊었던 것 같아. 잘못했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미안해.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너도 라는 식으로 탓을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내 책임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5단계. 앞으로의 계획 세우기. 마지막 단계예요. 두 사람이 함께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는 일단 심호흡을 하고 10분 뒤에 대화할게. 다음에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먼저 네 의도를 물어볼게.
저녁 먹을 때는 우리끼리 오붓하게 얘기 좀 나눌 수 있게 전자기기 전원을 꺼줬으면 좋겠어. 이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을 더 잘 넘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네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드셨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진짜 될까? 우리 남자친구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 드는 거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 정상입니다. 심리학책 100권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우리 뇌는 원래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익숙한 게 더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의심을 했었어요. PTSD성 우울증 진단을 받고 처음 심리학 책을 펼쳤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뿐이었거든요. 근데 신경과학에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대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30년, 40년을 한 방식대로 살아왔어도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20년 넘게 제 방식대로 살았는데 변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도 혼자만 노력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제일 큰 걱정이시죠? 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남자친구가 안 바뀌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관계 심리학의 대가 존 가멘트라는 학자가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긍정적인 대화 패턴을 시작하면 69%의 확률로 상대방도 자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하고, 누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것처럼요.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먼저 솔직해지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때 슬펐어 라고 먼저 감정을 나누면 남자친구의 뇌에서도 자동으로 나도 내 감정을 얘기해야겠다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의지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경과학은 우리 뇌가 변할 수 있다고 증명했고, 관계심리학은 한 사람의 변화가 상대를 변화시킨다고 증명했어요. 그리고 제 5년간의 경험과 160명 이상의 실제 후기가 이론이 현실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계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저는 5년 전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자주 화가 난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이 이 관계에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무관심했다면 화도 안 났을 거예요. 그 화를 잘 다스려서 두 사람 모두 성장하는 관계로 만드시기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 나는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아.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끊어야 할 인연의 특징과 애쓰는 내가 너무 커졌을 때 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궁금하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사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